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효설입니다. 저는 소아 환자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의 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아치과를 전공한 다음에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3년 정도 했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장애인 클리닉을 만들어서 장애가 있는 환자분도 편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은 서울특별시 북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애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가 전 인구의 약 5%입니다. 또한 전체 장애인의 95%가 후천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분류는 1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 분들이 크고 작은 치과적 불편감을 가지시지만 이 중에서 지체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전증 장애를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이란 치과 질환에 이완되기 쉽고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치과 질환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정과 치과에서의 구강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환자분과 보호자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달장애인 분들의 가정에서와 치과에서의 구강건강 관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수 씨를 모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간단하게 지수 씨의 치과 경력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수는요, 한 2017년도, 그러니까 한 4년 전부터 이 병원에 내원해서 정기점검 받고 있는데요. 4년 전에는 지수를 이제 전신 마취해가지고 보초 치료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구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처음에는 한 1개월마다, 그리고 근래에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아 건강이 삶의 질에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입은 먹는 기능, 말하는 기능, 호흡을 보조하는 기능, 얼굴의 표정을 짓는 기능 등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장애인의 95% 이상이 구강질환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애인 치주질환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치아우식증이나 치은염, 치주염 같은 구강질환에 이완되기는 매우 쉬우나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구강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최근 몇 년간 지수 씨와 함께 치과를 다니시면서 누구보다도 이제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지수 씨 좀 치과 치료 받기 어떠셨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는요, 상당히 이제 아이가 입 닦기를 싫어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질환이 있어서 근처 주변 치과병원에 가면 장애 알아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해 주기를 거부하시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 경희의료원에 다니고 나서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니까 지수도 치과병원에 오는 것을 요즘에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선생님들한테 좋은
그 구강 관리에 대한 안내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꼬박꼬박 잘 닦아주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지수도 치아에 대해서 아프다는 소리를 좀 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치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치과 방문은 왜 꺼려지게 되는 걸까요? 장애가 있는 분들의 치과 방문이 어려운 데는 경제적인 이유와 신체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를 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 치과 진료는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씌우거나 떼우는 치료가 비급여 치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높은 치료비에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구강 질환이 생기기 전에 구강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이유입니다. 치과 진료는 대부분 신체적인 이유로 많은 지체 장애인 분들이 수동,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치과가 적습니다. 많은 치과가 2층에 있거나 문과 치과 내의 이동 공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어쩌면 심리적인 이유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에 가서 진료비가 비싸면 어떻게 하지? 치과에 가서 치과에 못 들어가거나 치과 의자에 못 앉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가 치과에서 비협조적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심리적인 장벽입니다. 심리적인 장벽이 높으면 치과에 가기도 전에 치과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하고 치과에 가는 것 자체를 힘들게 합니다. 또한 어렵게 치과에 가서도 아이가 진료를 잘 받지 못하면 크게 낙담하여 다시 치과에 오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호자분께서는 지수 씨와 치과를 오래 다니시면서 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가장 힘든 점은 이제 지수가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지시를 잘 못 알아듣고 협조를 못 하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런 것도 힘들고 또 비용 문제도 사실 저희는 좀 덜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보초치료할 때 한 몇십만 원이면 되는데 네. 그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입원도 네.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비용도 많이 드는 것도 사실 부담이죠. 일반 가정에 네, 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구강 질환이 생기기는 쉽지만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기 검진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인 이유로 치과에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치과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치과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부 없애드릴 수는 없지만 장애인 전문 치과 병원이 생기면서 많은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가 발생한 초기부터 치과를 정하여 구강 건강을 관리하고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희의료원에서 꾸준하게 진료를 받은 장애인 환자분들의 기록을 조사하였습니다. 전신마취 치과 치료 후 6개월 내로 꾸준히 정기검진을 한 환자분들은 정기검진을 하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다시 전신마취를 하는 빈도가 훨씬 적었고 치료를 하더라도 스케일링, 보존치료, 사랑니 발치 등의 보존적인 꼭 필요한 치료만을 했습니다. 반면 전신마취 후에 치과에 오지 않다가 몇 년 만에 치과에 내원한 환자분들은 다시 전신마취를 통해서 치아 발치나 보철 치료 등 비가역적이고 공격적인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즉 정기검진을 꾸준히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치과에 와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수 씨와 보호자분께서는 지금 전신 마취 후에 약 한 4년 동안 꾸준히 치과에 정기검진을 오고 계신데요. 예. 그동안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정기검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뭐 힘든 거는 약간의 그 잦은 방문으로 인해서 번거로움은 없지 않아 있지만 치아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환자를 돌보니까 지수도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오고 싶어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 관리는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셀프 케어, 두 번째는 가족이나 선생님 등 주위 사람에 의한 케어, 세 번째는 치과 의료진에 의한 케어, 네 번째는 언어치료사 등 타 직종에 의한 케어입니다. 장소로 구분해 보자면 셀프 케어나 주위 사람에 의한 케어는 집에서, 치과 의료진이나 타 직종에 의한 케어는 외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구강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하는 방법과 외부에서 정기검진을 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수 씨와 보호자분께서는 댁에서 어떻게 구강건강 관리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이제 안내해 주신 대로 하루에 꼭 3번씩은 잘 못하지만 아침에 꼭 한 번씩은 치간 칫솔 이용해 가지고 골고루 좀 닦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아이가 이제 기분이 좋을 때마다 이제 입을 잘 벌릴 때 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적응이 잘 돼가지고 지수가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수 씨 양치 잘 하셔야 돼요. 구강 건강 관리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칫솔질입니다. 집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능력의 한계를 알고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지 능력과 손과 팔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칫솔이나 전동 칫솔을 사용하여 스스로 닦을 수 있습니다. 손 올리고 크게 더 크게 위 크게 더 크게 옆에 치과에서는 정기검진을 통해 구강 건강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을 통해 구강 질환을 파악하여 치료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문가 기계적 치아 관리를 통하여 치면 세균막을 청결하게 합니다. 치면 세균막은 치아 우식증과 치은염, 치주염 등이 원인이 됩니다. 저는 주로 3개월의 정기검진을 시행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3개월마다 치면 세균막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치면 세균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 관리가 안 된다면 더 짧은 기간의 정기검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보세요. 잘하셨어요. 해보세요. 잘하셨네.
구강위생관리용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구강위생관리용품은 칫솔입니다. 일반 칫솔도 전동 칫솔도 좋습니다. 칫솔 머리가 작고 보통의 힘을 가진 칫솔모가 좋습니다. 그래야 구석구석 닦을 수 있습니다. 양치질에 적응을 한 다음에는 다른 구강위생관리용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치아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있어서 양치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치실과 치간 칫솔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리고 양치를 할 때 입을 자꾸 다물어서 양치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 개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양치하세요. 혀에 하얗게 백태가 많이 끼거나 구취가 나는 경우에는 혀 클리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혀 한번 메롱 해보세요. 잘하셨어요.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금니 뒤쪽을 닦는 용으로 만들어진 첨단 칫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게 있어 구강건강검진의 중요성 및 구강건강관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분과 보호자분들이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서 치과에 편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져야 꾸준히 정기검진을 오시고 집에서의 케어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장애인분들이 건강한 구강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